손흥민의 자책골의 실제 원인은 모두가 놓친 사건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 또한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인물이어서 모든 책임을 손흥민에게 돌리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토트넘 호스퍼의 경기가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일부는 손흥민이 자책골을 넣지 않았다면 토트넘은 승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다소 이상한 논리로 손흥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손흥민이 첫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책골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3대2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두드러진 사건들만을 보고 손흥민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인물들에 의해 제공된 원인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자책골의 실제 원인이 전혀 다른 곳에 있으며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축구 잡지의 전문가들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자. 전반 6분경 손흥민이 약 90m를 질주한 뒤에 이루어진 그의 슛이 골망을 흔들며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맨체스터 시티의 약 6만 명의 홈팬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2분 후 손흥민의 자책골로 인해 경기는 다시 균형을 이루게 되고 일부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단 3분 만에 2골을 넣어 프리미어 리그 역사에 남을 흔적을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는 3대3으로 끝나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 소중한 1점을 획득했지만 손흥민의 자책골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승리했을 것이고 비긴 것이 자랑스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두드러진 사건들만으로는 손흥민의 자책골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축구에서는 모든 일이 우연히 불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작은 실수들이 연쇄적인 사건들로 이어져 결국 골이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데 손흥민의 자책골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손흥민의 자책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발생한 사건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책골의 원인은 종종 무시되는 사건에서 비롯되었고 그 사건은 몇몇 선수들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약 7분 19초경 상대팀의 제레미 두쿠가 왼쪽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했고 토트넘의 선수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두쿠는 압박을 피해 볼을 중앙의 실바에게 패스했습니다. 실바가 볼을 받을 때 힐은 뒤에서 나타나 볼을 차단하려고 하며 우도기에게 패스했습니다. 우도기가 볼을 받았을 때 그는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수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힐이 그쪽으로 달려가 우도기에게서 볼을 받으려 했습니다. 우도기는 공간으로 볼을 패스할 수 있었지만 힐 뒤에서 다가오는 카일 워커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EPL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 한 명인 카일 워커 때문에 우도기는 볼을 패스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우도기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이 상황에서 토트넘의 주변 선수들은 더 빠르고 민첩하게 반응해야 했습니다. 로 셀소와 벤 데이비스는 빈 공간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도기를 측면으로 밀어냈습니다. 우도기가 힐에게 패스했지만 볼을 잃었습니다. 로 셀소는 실바에게 파울을 범해 공격을 중단시켰고 이는 이상한 결정으로 비판받았습니다. 로 셀소가 토트넘의 수비진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공격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수비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로 셀소는 필요 없는 파울을 범해 맨체스터 시티에게 코너킥을 줄 위험을 감수했고 이는 토트넘의 두 중앙 수비수보다 키가 큰 할란드에게 불리했습니다. 로 셀소와 벤 데이비스의 주저함과 우도기가 포위된 상황, 로 셀소의 위험한 행동이 골로 이어졌습니다. 로 셀소는 상위 팀과의 경기에 출전할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팬들은 로 셀소가 42번의 패스를 100% 성공시키고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로 셀소의 높은 패스 성공률이 주로 가로채기나 후퇴하는 패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 셀소는 메디슨을 대체할 수 없으며 기회 창출과 수비에서 부족함을 보여 전반전에 조기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자책골 안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한 각도에서 보면 프리킥이 평범해 보이고 손흥민에게 맞은 후 골로 이어진 것처럼 보여 그의 실수로 여겨지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상황으로 이어진 원인이 분명해집니다. 이 다른 각도의 촬영에서 손흥민의 자책골이 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에를링 할란드와 페드로 포로 사이의 불균형한 상황이 손흥민의 자책골로 이어진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는 토트넘은 에를링 할란드의 헤딩에 대응하기 위해 브레넌 존슨이나 쿨루세프스키 같은 키 큰 선수를 사용해야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페드로 포로처럼 팀에서 가장 키가 작은 선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공이 날아오고 할란드가 뛰어오를 때 포로는 키 차이가 너무 커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EPL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놓친 선수인 할란드는 공을 놓치고 손흥민에게 맞은 후 골로 이어졌습니다. 느린 화면에서 손흥민이 공을 막으려 했지만 상황은 너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공은 비수마, 에머슨, 벤 데이비스를 지나 마지막으로 손흥민에게 맞았고 그들은 반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손흥민 앞에 있던 세 선수 중 어느 누구도 자책골을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손흥민에게 돌리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자책골은 불운한 일련의 사건들이 쌓여 최종적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결론지었으며 팬들로부터 정확한 분석에 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